일단 우리가 보는 인터넷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시죠, 먼저. 글이 보입니다. 동영상도 보입니다. 글, 그림,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이 다양한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글, 그림, 동영상이지만 실은 그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서는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프로그래밍 코드들, 그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들을 글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글과 그림 그리고 동영상을 바꿔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 중간 매개체, 그게 바로 웹브라우저입니다. 즉 기계어로 되어 있고 프로그래머 언어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어려운 인터넷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웹브라우저인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가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쓴 게 뭘까요? 한때 우리가 인터넷 그 자체를 열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맨 처음 윈도우를 깔면 그 파란색 E 보이시죠? E 아시죠? 거의 대부분 인터넷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썼을 거예요. 그게 가장 유명한 웹브라우저고 가장 널리 쓰이는 웹브라우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바로 크롬입니다. 이 구글 웹 서비스, 구글이라는 검색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직접 인터넷에 방문을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낸 그 웹브라우저죠. 그 외에도 모질라 재단이라는 그 비영리 재단에서 만든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오페라 소프트웨어라는 곳에서 만든 오페라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유명해지고 있죠. 아이폰, 아이패드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 직접 만든 사파이어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좀 자잘한 규모 회사에서 만든 웹브라우저가 몇 가지 추가로 한 수십 가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보죠. 예. 크롬이란 뭘까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웹브라우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웹플랫폼입니다. 구글의. 왜냐하면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2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롬 웹브라우저 부르는 것 외에도 크롬 OS라 부르는 윈도우랑 동일한 개념의 운영체제가 따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크롬 OS는 우리나라에 그걸 설치된 제품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삼성에서. 그 뒤로 명맥이 끊겼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크롬이 뭐다 하면 크롬 웹브라우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롬 웹브라우저는요,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브라우저입니다. 트래픽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특정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웹 트래픽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크롬이. 그리고 사용자 수도 제곱돼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 정도가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 트래픽과 사용자가 뭐가 다르냐면요, 한 사람이 네이버를 하루에 10번 접속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한 명이지만 트래픽은 10번 일어난 거예요. 즉, 페이지 뷰와 유니크 뷰라에서 방문자와 그 트래픽을 따로 집계하는 이 인터넷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입니다. 이 출처는 이 시나조사이나 스펙터터 마켓쉐어를 썼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4분의 1 정도의 사용자가 트래픽은 반 정도로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을 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롬 웹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 점유율은 높지만 이 트래픽이 낮거든요, 크롬보다. 즉,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사람은 좀 가볍게 인터넷 쓰는 사람이고, 좀 인터넷 헤비 유저들은 크롬을 많이 쓴다는 거죠. 왜 크롬을 많이 쓰냐, 그 이유는 이제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외국 상황이거든요, 이거. 일단 미국부터 보죠. 일단 크롬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부터 탈환했습니다. 원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위였는데요. 얼마 전 미국 정부에 조사를 했어요. 디지털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에서 미 연방정부가 미 연방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을 모두 집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웹브라우저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나 집계를 해봤는데요. 약 34.7%의 사용자가 크롬을 통해 접근한다고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 28% 정도 나왔고요. 즉 미국에서는 이제 크롬이 더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사용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국내 점유율은 9.26%로 나왔습니다. 예, 즉 10사람 중 1명이 크롬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좀 당황스럽네요. 많이 쓴다고 하는데 10사람 중 1명이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은 국내 웹 환경의 좀 특수성을 감안해야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은 좀 웹을 좀 계속 쓰기 힘든 환경이 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대신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인터넷 진흥 홈페이지인데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 파란색은 실제 사용자 비율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7%라는 거예요. 크롬은 9.26%고 노란색은 트래픽입니다. 87.87%의 사용자가 74%의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크롬은 9.16%의 사용자가 22%의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사용자 비율은 아직 10분의 1 정도지만 트래픽 비율은 5분의 1 정도고 우리나라 크롬 사용자들 역시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크롬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많이 쓰라고 그에 대한 편리한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리한 기능에 대해 좀 자세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좀 다른 좀 브라우저는 좀 이제 거의 저희한테 좀 아쉽게도 거의 이제 거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주긴 한데 크롬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 5%였는데 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크롬 웹브라우저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사용자가 귀찮지 않도록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니, 고작 이게 대단한 기능이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대단한 기능이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롬은요, 따로 업데이트 버튼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크롬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동안 웹에서 구글로부터 조금씩 업데이트 파일이 나와옵니다. 아주 조그만 미약한 데이터가요. 계속 나와오다가 어느 순간 최신 버전으로 바뀌어요. 지금 가장 최신 크롬 버전이 41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크롬 다 41입니다. 제가 크롬 28 때 처음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업데이트 버전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고 41이 됐어요. 34때 설치한 분도 41이 됐을 거고 41때 설치한 분도 41이 됐을 거예요. 다 41입니다. 다 최신 버전이에요. 그렇게 자동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왜 자동 업데이트가 좋냐? 언제나 최신 웹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웹브라우저를 강조할 때 좋은지 안 좋은지 강조할 때 하는 말이 뭐냐? 웹표준을 잘 지킨다. HTML5 기능이 아주 좋다. 실행이 아주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웹표준을 잘 지킨다. HTML5를 제대로 재생한다는요. 최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HTML5의 기능은 이 정도쯤 있는데 한 요만큼만 지키면은 일단 웹표준 지키는 걸로 인정합니다. 대부분 일단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들은 웹표준 다 지켜요. 그런데 방대한 웹기술은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하나 사례드릴게요. 웹GL이라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요.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3D 그래픽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웹브라우저 지금까지 동영상만 보이고 그 텍스트만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사진만 보였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게임 같은 데 나오는 그 3D 그래픽도 이제 웹브라우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HTML5에 포함된 표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최소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 수많은 HTML5도 하나이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최신 버전 업데이트 안 하면은 이거 웹젤 못 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9부터 HTML5를 지킨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10부터 완전히 지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웹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됩니다. 하지만 8에서 11로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야 돼요. 찾아서 10을 찾아서 설치하거나 11을 찾아서 설치했어야 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 아직도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A 쓰고 있습니다. 웹표준도 안 지키고 웹체계 같은 최신 기술 안 되고 불편하죠. 근데 크롬을 그냥 하나 설치해놓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미 다 최신 버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신 기술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간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 좀 봤는데 소극적 이제 외국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운동적으로 예쁘게 꾸민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고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다양한 기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동일한 사용자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크롬을 설치하시면 맨 처음에 설치해볼 수 아실 거예요. 지메일 계정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계정, 그 구글 계정 로그인하고 나와요. 일단 다들 로그인 하셨나요? 아마 다 로그인 하셨을 겁니다. 그 계정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그 계정을 로그인 한 상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 계정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로그인 했습니다. 그럼 크롬 켰어요. 그럼 둘이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방문했던 페이지 기록, 방문 기록, 그 다음 내가 어떤 페이지에 좋아서 그 페이지 기억하고 싶어서 북마크를 남겼어요. 집어찾기죠. 그걸 남기고 그 다음 이제 또 이런 설정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쓰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체크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됩니다. 즉 내가 집으로 오는 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홈쇼핑 사이트를 봤어요. 아주 좋다. 이걸 보고서 닫고서 집에 왔습니다. PC를 켰어요. 그리고 그 홈쇼핑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폰 찾아와서 보고 뒤져놓고 이거네 하고 다시 URL을 그 CPC에 넣어야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크롬은 불이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웹브라우저 썼던 게 모바일 썼던 게 PC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방문교 페이지를 열고 거기서 그 모바일 검색하시면 단번에 나와요. 아니면 방문교 페이지를 누르고 밑에 좀만 내려서도 그 썼던 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인터넷 페이지입니다. 오늘 제 컴퓨터로. 그리고 이 윗부분은 뭘까요? 제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른 PC입니다. 제 회사 PC예요, 이거는. 제 회사 PC에서 어디에 접속했는지 다 보입니다. 좀 지금 간략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누르면은 다 보여요. 1일 전에 넌 어디에 했었고 어디에 했었고 왜 1일 전에 하면 제가 어저께 회사를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일 전에 이게 다 보이고 자기가 로그인한 기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이게 세 군단이에요. 안드로이드 폰 나오고 내가 회사 PC 나오고 아니면 GPC 나오고 지금 현재 PC 나오고 이렇게 자기 이걸 한 군데서 다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크롬기 설치해 있는 기기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롬을 쓰실 때는 크롬 웹브라우저만 딱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글 계정과 연동돼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을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구글 계정으로. 세 번째 장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입니다. 일단 크롬 웹브라우저를 혹시 주변에 썼던 곳은 아시겠지만 크롬 웹브라우저로 의심스러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뜨냐? 이렇게 떠요. 문제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보통 어떤 페이지냐면은 막 광고가 유입되고 애드웨어가 설치되고 이런 좀 홈페이지에 결함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하기라고 이게 보여요. 여기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심스러운 페이지 있어요. 피싱 페이지예요. 은행을 사치하고 온갖 악성 코드 다 깔고 진짜 의심스러운 페이지 있습니다. 그런 게 크롬으로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나옵니다. 무시하고 계속하도. 아예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들어가서 안 되는 곳이니까. 물론 요새는 그런 정도 극단적인 곳은 이미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잘라나가서 삭제되고 요새는 보기 드물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 막아내줬어요. 이렇게 개인정보성 보안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커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드뭅니다. 계속적인 업데이트로 강화된 탑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좀 보안을 좀 신경 쓰는 웹브라우저라서 그건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3교시 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보안성 1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볼까요? 네, 영어라서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덴마크의 보안회사 시큐니아라는 회사에서 웹브라우저의 보안성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 체크한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안 보이셔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장 위가 구글 크롬 41입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크롬 버전이죠. 그 다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7입니다. 요새는 거의 안 쓰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버전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9, 10, 11, 그다음 모질라 파이어폭스 37, 밑에는 잘 안 쓰니까 좀 넘어갔죠. 오페라나 깜빡.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온갖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고위협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만 돼도 컴퓨터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건 상당한 위협입니다. 예를 들면 애드웨어라든가 아니면 중급 그 웨어러가 침입할 수 있다 이 정도고, 이건 낮은 위험, 그리고 이건 자잘한 위험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죠? 옛날에 이게 다 빨간색인 거 웹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6라고 윈도우 XP 기본 깔려있는 그거 있죠. 이제 좀 쓰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거 5단계 죄다 빨간색으로 체크됐습니다. 지금 안 쓰는 다행이고.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한번 볼까요? 이게 윈도우 7의 기본에서 윈도우 7의 기본 웹브라우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3단계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3단계 노출 1건, 그 다음 2단계 노출 4건, 1단계 노출 10건. 그야말로 이거 보안이 뻥 뚫려있죠. 짜잘한 위협이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위협 다 안전합니다. 몇 건입니다, 다. 그러면 익스플로러 10, 가장 최신 버전 익스플로러 11은 어떨까요? 이게 익스플로러 11이죠? 짜잘한 뭐 한 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별거 아니고 애들이 침입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건데, 그렇다도 좀 싫잖아요. 그 광고를 푼다는 게. 현재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전한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이나 모즈라 파이어폭스 최신 버전, 그 사파리인데요. 아시아표 파이어폭스와 사파리는 오늘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근데 익스플로러보다 구글이 좀 더 안전하다는 거는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유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전한 거 원하시면은 구글 크롬을 쓰시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X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안전해요. 이게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익스텐션을 통한 기능 확장입니다. 이게 익스텐션이 뭐냐?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이 웹브라우저 위에 앱이라든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좀 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핑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2교시에 따로 아예 할당을 했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이걸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할당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그 웹서핑을 좀 더 따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크롬 웹 앱스토어에 접속하면 다양한 앱과 확장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웹브라우저를 하나 표기 되기 위한 과정은 뭐 넘어가죠. 어려우니까. 다음 장점입니다. 간편한 검색입니다. 지금은 모든 웹브라우저가 다 지원을 하는데요. 원래 크롬만의 기능이죠. URL 창이 보이시죠? URL 창. 원래는 여기다 인터넷 주소만 입력했어야 했어요. 근데 크롬에다가 여기다 검색어 한번 입력해서 다들 저희가 지금 검색하고 싶은 거 배고프니까 케이크도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김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요. 그대로 검색됩니다. 구글 검색. 물론 이거 모든 웹브라우저 다 지원하는데요. 원래는 크롬이 지원하는 거고 크롬 이것보다 좀 더 발전해서 단순히 검색만 넘어서 구글 검색어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즉 자기가 구글 검색에 뭘 검색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련 검색어가 이게 다 쭉 뜨고요. 한글로. 거기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가고 있던 페이지도 미리 완성시켜주고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글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네이버 쓰고 싶다. 그럼 네이버로 바꾸면 됩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설정에 들어가셔서 검색 엔진 바꾸시면요. 네이버로 바꿀 수도 있고 다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야후로도 바꿀 수도 있고 다나오로 바꿀 수도 있고 DC인스타로 바꿀 수도 있고 별별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됩니다. 검색 엔진은 다 아침입니다. 자기의 취향에 맞춰 검색 엔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제 친구가 가장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제 친구가 뭐 웹표준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걔는 그 금융 회사에 다니는데 저랑 같은 전공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전혀 관심 없고요. 그냥 오직 그 일반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데 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크롬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거 왜 써? 하니까 외국 홈페이지 잘 되잖아. 아니 왜? 번역돼서. 네, 맞습니다. 구글 크롬은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국 홈페이지, 즉 우리나라 말고 영어, 프랑스어, 온갖 44개국어 정도 지원하죠. 그럼 들어가면은 번역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페이지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번역하는 페이지도 있는데 그걸 번역해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서 좀 더 수월하게 이 웹페이지를 다녀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마존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홈쇼핑 사이트는 아마존입니다. 자, 영어죠. 영어예요.
현기증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해? 아, 여기 물어봅니다. 쿠팡이. 여기 보이시죠? 이 홈페이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번역하기나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번역해야죠. 번역해요. 번역을 누르면 이 메뉴들이 다 한글로 바뀝니다. 오늘의 상품, 선물 카드, 판매. 그림으로 된 이미지 못 바꿔줍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로 된 문자로 되어 있는 이미지는 다 바꿔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쇼핑이 가능하게 바꿔준다는 거죠. 만약 이게 홈페이지에서 만약 이게 안 뜰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하시면 이 중간에 한국어로 번역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강제로 번역하실 수 있어요. 위에 상단에 만약 번역하시면 안 물어보면은 우클릭을 하셔서 한국어 번역을 누르세요. 그러시면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원래 이게 제가 1강 때 말씀드렸던 translate.google.com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크롬 브라우저에 합쳐버린 거죠. 이제 굳이 translate.google.com 들어가서 홈페이지 URL 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시고 그 외국 홈페이지 가셔서 우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외국 영어로 된 사이트든 일어로 된 사이트는 다 한국어로 나옵니다. 특히 영어는 사실 좀 어색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아직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다릅니다. 일본어는 우리랑 그 문법 구조가 같고 한번 많이 쓰기 때문에 번역이 아주 잘 돼요. 마치 처음부터 한국 페이지였던 것처럼 사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웹페이지 쓰고 싶으실 때 이런 거 아주 좋으니까요. 꼭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건 7번째 장점, 비밀창입니다. 이게 무엇냐 하면요. 이게 처음에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 설정을 누르면 새 시크릿 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세요. 아니면은 여기 이 위에서 클릭하셔서 새 스크릿 창 여시기 누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새 스크릿 창을 누르시면요. 아예 새로운 창이 뜹니다. 색깔도 약간 달라요. 이 창이 뭐냐? 내가 웹서핑한 기록이 남지 않는 창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창을 열면요. 검색 기록이라든가 그런데 어디 방문했다가 남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남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 공용 PC에서 필요합니다. 막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내가 뭐 검색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이걸 열면 안 나와요. 또 가족들 간에 쓰는 공용 PC도 있잖아요. 내가 누나 몰래 좀 사이트에 좀 가고 싶은데 누나 보면 엄마한테 잃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시크릿 창을 쓰면 됩니다.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들이 왜 시크릿 창을 왜 열었을까? 예, 그런 거죠.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에 존중하는 사이트 기능인 거죠. 이게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시크릿 모드 쓰시면 됩니다. 공용 PC 사용할 때 필수가 나올 테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장점을 7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크롬 브라우저가 완벽한 건 아니죠. 세상에 완벽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크롬 브라우저 단점이 있긴 해요. 그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하니까요. 제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단점이 있어요. 메모리 점유율이 높습니다. 메모리, 즉 램 점유율이 높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사양 PC에서는요. 이 인터넷 탭을 많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느려져서.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메모리 점유율이 많이 되니까 저사양 PC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램 한 1기가 정도쯤 되는 PC에서는 크롬 쓰는 것보다 파이어폭스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희 크롬 강의 맞지만 저 솔직한 사람이니까. 예, 근데 난데 대신 요새 다들 알겠지만 다 2기가 4기가 넘거든요. 20만원짜리 노트북 사도 다 2기가 4기가 붙어있어요. 그 정도쯤 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는 이거 많이 쓴다는 걸 이해해주세요. 왜 많이 쓰는지는 이따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 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쓰는 거 확장 프로그램 때 있거든요. 자,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갔는데 설치는 다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설치하세요.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위에 파워창으로 뜹니다. 크롬을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구글에서 그냥 구글 크롬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설치하셔도 되고 그냥 동기화 이제 구글이동 로그인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하면 로그인하세요로 나오잖아요. 그 순간 로그인한 순간부터 이제 모든 설정이 시작되는 거죠.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예요. 크롬 웹브라우저 설치하고 처음부터 수령을 시키는 순간
로그인하고 뜹니다. 맨 처음. 일단 그 로그인하고 하면 내 PC가 이제 동기화가 완료된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어 하죠. 그리고 이제 북마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 별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북마크 기능인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뷰하면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 즐겨찾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방문하거나 자주 가고 싶은 사이트를 기록해 두고 이 북마크를 체크해 놓으면요. 이게 처음에 크롬 탭을 연 순간 여기 뜹니다. 이게 북마크에 있는 리스트들이에요. 이게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습니다. 다만 이제 크롬은 익스플로러 다른 게 익스플로러는 이게 계속 남아 있거든요. 창을 URL 넣고 들어가면 크롬은 이거 URL 넣어서 들어가면 없어져요. 이 북마크는 처음 탭에서만 뜹니다. 이게 웹페이지 좀 넓게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유용한 페이지에 있다 싶으시면 이 별 버튼을 눌러서 북마크를 하시고 그냥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시범으로 IT 동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북마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 해놨지만 여러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북마크 하시고 북마크 삭제는 더 쉬워요. 북마크 삭제 아직 안 보이네. 여기서 그냥 북마크 된 거에서요. 우클릭하시고 여기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삭제 누르시면 돼요. 삭제. 그럼 그냥 북마크 지워집니다. 이렇게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 이제 크롬 설정에 대한 것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롬 오른쪽 상단에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가장 끝에 보입니다. 이 미세하게. 크롬 맞춤 설정이 제가 이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다양한 설정들이 나옵니다. 새 탭, 탭창, 새 스크린 창, 북마크 등 기본적인 설정부터 방문 기록, 다운로드, 설정까지 좀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방문 기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홈페이지에 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죠. 내가 웹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거, 그 리스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걸 어디에 저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 방문 기록과 다운로드는 관리 페이지인 거죠. 내가 어떤 페이지에 갔었나 확인을 시켜주고, 내가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설정은 이제 내가 크롬을 쓰면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들어가면 됩니다.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맨 처음 가장 위엔 로그인 설정입니다. 내가 어떤 계정으로 크롬에 로그인했는지 여기 보입니다. 다양한 설정입니다. 그 다음 검색 보이시죠? 이 검색. 이게 바로 이 검색이 이 URL 창에 검색을 넣으면 어떤 검색어 엔진으로 검색할지 그걸 바꿔주는 창입니다. 기본은 구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검색 엔진 관리 한번 눌러보세요. 검색 엔진 관리 누르면 다른 검색 엔진 다 나옵니다. 네이버 나오고 다음 나오고 위키베타 나오고 다나 나오고 빅 나오고 네이트 나오고 별거 다 나옵니다. 심지어 기타 검색 엔진에서 다른 웹사이트 다 나와요. 동아일보도 나오네요. 동아일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거 여기서 언제든 바꾸실 수 있어요. 구글만 쓰시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크롬 웹브라우저 써도 네이버 검색하고 싶다. 그럼 이거 네이버로 바꾸시면 돼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구글. 그냥 사용자는 현재 내가 뭘로 로그인되어 있고 딴 사람이 추가로 로그인할 수 있냐 없냐를 지정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요 여러 개가 동시에 뜨거든요. 그 구글 계정이 그 중에 내 거 아닌 게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로그인하지 못하게 나가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손님 로그인 허용을 끄세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천박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딴 사람들이 이거 로그인 못합니다. 지메일에서 받을 때. 이거 꺼주세요. 이렇게 내려보면 기본 웹브라우저 설정은 뭐 맨날 여러 개의 브라우저 쓰시면 아시겠지만 크롬, 익스플로러 쓰다 보면 무조건 날 기존 웹브라우저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내가 판업창 뜨잖아요. 그겁니다. 그 인터넷 URL 누르면 누가 실행될지 그 벼르는 거. 지금 크롬은 기본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설정 밑에 좀 더 자세히 보면 고급 설정 표시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콘텐츠 설정이 가장 크롬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하게 누르다가 곧장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콘텐츠 설정을 누르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여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쿠키는 웹사이트 그 화면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남은 그 자녀 데이터들을 보관할 것인가 안 보관할 것인가 그런 거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되도록 설정 사용하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야 웹페이지가 되도록 빨리 됩니다. 도서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이미지. 기본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걸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사용하기를. 그럼 이제 웹페이지에 JPEG이나 G프로 되어 있는 이미지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걸 끌 필요가 없겠죠.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요. CPS 다 보입니다. 하지만 좀 열악한 데 가면 어떨까? 네팔 같은데, 인도 같은데,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 엄청나게 느려요. 안 뜹니다. 어떻게 해요? 그림이라도 꺼봐야죠. 이 그림 꺼면요, 어차피 텍스트라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상정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웬만해서는 이거 이미지 안 볼 일은 없겠죠. 근데 열악한 곳에 좀 꺼보라는 거죠. 꺼두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실행 허용은요, 안 끄면은 이거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페이지에 제대로 로딩 안 되는데 이거 반드시 켜두세요. 이거는 트래픽과 관련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의 대부분 웹페이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안 쓰는 웹페이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건드실 필요 없고, 핸들러도 건드실 필요 없고, 다음이 핵심입니다.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이 뭐냐? 액티브엑스 아시죠? 액티브엑스, 플래시, 그다음 실버라이트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추가로 깔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3교시 따로 자세히 얘기했는데 어쨌든 따로 깔아놓은 것들을 실행할 것이냐 실행 안 할 것이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맨 처음 어도비 구글 크롬을 깔고 PC를 먼저 포맷하고 구글 크롬을 깔고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까세요라고 먼저 떠요. 경험해 보시면 있겠지만 들어가시면 이게 플래시로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끄면 어떻게 될까요? 플래시 실행 안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모든 플로잉 콘텐츠 실행으로. 근데 저는 이걸 바꿔놨어요. 클릭하면 재생.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래픽도 아낄 수 있고 그 플래시 그 지경도 안 봐도 됩니다. 만약 보고 싶으면 누르면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세요, 여러분들로. 이게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예 쓰지 않겠다고 해버리면은 그냥 아예 안 나오니까 그건 좀 그렇고, 왜냐면 이걸 바꿔서 뭐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재생을 하면요. 이제 광고들 지경도 안 봐도 되고, 네이버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거 설정해놓고. 예, 완료 누르시고. 보시면 이건 JPG니까 이건 보여요. 근데 이건 안 보입니다. 왜? 플래시로 실행된 동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경 광고 안 봐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보고 싶다. 그럼 한번 클릭하세요. 그럼 보여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좋은 겁니다. 아예 차단해버리면 또 복구게 되니까 그거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광고 보는 것도. 광고 보는 건 내 마음이지 하면서. 자, 다음 팝업.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웹브라우저가 차단한 거 있죠? 이 추가로 계속 팝업창 뜨는 것들. 옛날에는 뭐 신나게 떴죠. 이제는 다들 차단하고 웹브라우저 차단했기 때문에 이거 안 뜹니다. 그래서 요즘 팝업창 안 쓰는 이유가 하고요. 이거 허용 안 하고 다니는 거 해두십시오. 팝업창 보기 지겹잖아요. 가끔씩 팝업창이 뜰 경우에는요. 크롬에서 여기에 크롬은 잘 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이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있습니다라고 노란색 글씨가 떠요. 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때 와서만 여기다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팝업창만. 이 상태를 꺼둔 상태로. 그 팝업창을 굳이 봐야 한다면 볼 일은 없겠지만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지도 같은 경우 지도 서비스 쓸 때 필요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내 위치 추적할 때 누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한번 쓰십시오. 그 외의 부분 자기 한번 확인해보고 나에 맞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직접 한번 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밑에 다시 설정 화면으로 돌아서 좀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체크되어 있는데 이 피싱 악성 코드 차단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건드실 거고.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네 번째에서 보여드렸죠. 그 사이트 차단하는 그 화면이요. 그걸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꺼버리면은 이제 그 악성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화면이 안 뜨고 그냥 복잡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해지겠죠, 보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켜두시고, 만약 정 어쩔 수 없이 악성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만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다만 그런 악성 사이트를 들어갈 일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다음 이 비밀번호 양식 보이시죠? 이 비밀번호 양식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웹페이지에 네이버 같은 네이버 단어한테 누구한테 로그인한다 치세요. 아이디를 치면 밑에 점점점점점 하고 비밀번호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저장하겠다고 저장했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화면창이 떠요. 여기에 뜨죠. 이 홈페이지에 비밀번호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yes라고 누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뭐냐면 웹의 비밀번호 저장하도록 제한.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이게 나만 쓰는 PC가 아니고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 이 비밀번호 삭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비밀번호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비밀번호 아이디를 지우십시오. 그래야 그 안전해집니다. 나만 쓰는 PC 아니라면은 그 비밀번호 세팅을 안전하게 관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 관리에 들어가셔서 내 거 아니면 다 지우세요. 이것도 사실 공용 PC는 돼도 이거 체크 아예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가정용 PC라든가 회사용 PC는 이런 걸 체크 푸셔가지고 실수라도 내 귀중한 아이디가 비밀번호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그리고 혹시라도 노출했다. 잘못 눌러서 저장했다. 그러면 다시 설정에 들어와서 이 비밀번호 관리에 오셔서 그 비밀번호 찾아갖고 지우십시오. 이건 제가 로그인 못 보여드리려면 어디에 갔고 어디에서 어떻게 로그인했는지 보이기 때문에 제 프라이버시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보안 관리가 아주 중요한 메뉴입니다. 이거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화면 콘텐츠 크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100%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좀 시력이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 좀 작고 그러신 분들 이거 한 125에서 150 정도 확대해서 쓰십시오. 몇 페이지 정도 그 정도 확대해도 쓰는데 큰 무난한 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100을 100%로 뜨게 되는데 이걸 150으로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125 정도가 중간층이 좋고 이제 좀 어르신 분은 150 정도가 좋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목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 이따 단축키로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요 페이지가 제목도 확대했다 줄었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취향에 맞춰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어떤 웹페이지에 다운로드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다운로드 페이지거든요. 이게 좋긴데 사실 이거 아니고요. 결국은 C 다운로드예요. 이거 폴더가. 근데 이거를 변경 누르셔서 자기가 자주 쓰는 거 바탕화면. 다시 거의 대부분 바탕을 쓰시죠. 사실 바탕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전용 폴더를 바꾸셔서 그냥 다운받으신 변경 누르셔서. 이거 만약 그거 계속 바꾸고 싶다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요. 다운로드 하기 전에 다운로드 이렇게 리스트가 뜨거든요. 다운로드 하고 있다. 그 전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물어봅니다. 옛날 익스플로러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운로드 하기 전에 어디에 다운로드 받을래요?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거. 그것도 크롬도 그렇게 하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요.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 저장 위치 확인. 그 외 부분은 이제 설정 초기화 이제 기본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누가 다시 기억해 주십니다. 방문 기록과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웹페이지 갔는지 계속 보이는 거고요. 확장 프로그램은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크롬에다 어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다시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위주 관리가 똑같아요. 윈도우에. 자, 이제 유용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8가지만 외우세요. 이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윈도우 시스템을 관리하는 키는 Alt로 시작합니다. 윈도우에 영향을 끼는 키는 Alt로 시작하는데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키는 컨트롤로 시작해요. 즉 윈도우에 크롬을 시작했기 때문에 컨트롤과 그 추가 번호를 누르면 이 단축키가 실행되는 거죠.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윈도우 쪽에 접근하고 싶으면 Alt, 운영세대에 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싶으면 컨트롤. 맨 처음 새 탭을 열고 싶다.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새 탭이 열립니다. 열리셨죠? 다음 이제 컨트롤 탭을 눌러보세요. 이게 T 말고 이쪽 왼쪽 위에 있는 그 탭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탭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컨트롤 탭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아쉽게도 모바일에는 안 돼요. 이게 아쉬운 일이에요, 좀. 모바일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이겁니다. 탭을 닫고 싶다.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닫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Alt F4 누르죠? 그럼 탭을 닫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컨트롤 F4예요. 똑같습니다. 컨트롤 F4 누르면 그 탭 닫힙니다. 공룡이에요, 공룡. 다음 페이지가 안 보여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보세요. 아,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입니다. 윈도우 설치하셨으면 컨트롤입니다. 여기 커맨드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OS10에서는 커맨드입니다. OS10은 컨트롤 기능을 안 쓰고 커맨드로 기능을 씁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확대하시고 주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북마크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별자 귀찮게 안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D 누르면 단박에 북마크에서 이 상단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컨트롤 D 눌러보세요. 그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서 그다음 컨트롤 D 누르시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구글 들어가셔서 컨트롤 D 하세요. IT 동안 들어가셔서 컨트롤 D 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검색입니다. 이 검색이 뭐냐면요. 페이지에서 특정 글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서 이걸 보고 싶다. 커맨드. 습관적으로 그만 커맨드 H를.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컨트롤 H 누르시고 창에다가 입력하시면 원하는 텍스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컨트롤 H의 방문 기록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8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인지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하나 어디 갔죠? 네, 강력한 기능은 제가 일부러 좀 말 안 하고 숨겨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가시면요.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예뻐요. 필요해요. 음악이 있어요. 내려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클릭을 했습니다. 안 되네요, 우클릭이. 우클릭이 안 돼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고 싶고, 내고 싶은데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딴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동원해야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크롬을 이용하면 크롬만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Shift, C를 눌러보세요. 예, 그럼 왼쪽에다 하단에 영어 모음이 쭉 나올 겁니다. 나오시죠? 예, 이게 뭐냐 하면요. 그 홈페이지의 HTML 코드입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홈페이지라는 게 사실 그 프로그램 코드가 집합돼가지고 그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변환해서 우리한테 그림과 글과 이미지로 보인다는 거, 텍스트로 보이고 동영상으로 보인다는 게 그 코드가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특정 그 소스에 대한 링크가 섞여 있어요. 그 동영상 소스, 이미지 소스, 그에 대한 소스가 섞여 있는데 그 동영상, 예를 들면 그림을 내려받고 싶습니다. JPG라고 컨트롤 S 눌러서 JPG라고 검색해보세요. 그 속에서 JPG라고. 일단 네이버 한번 가보셔서 그 컨트롤 Shift C 눌러보고 JPG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거기에 관련된 그림들은 어떤 JPG 섞여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을 찾고 싶다. JIF를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그 소스, 그 주소 소스를 옥상에서 그 URL에 넣으면요. 그 그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동영상 같은 게 MP4라든가 AVI겠죠? ASF일 수도 있고, 파일 형식으로 외우셔야겠지만, 그걸 찾으셔서 넣으면 그 동영상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음악 어떻게 내려받아야 할까요? MP3 찾아가지고, 검색하셔서 그 주소가 HTTP 어쩌고 하고 MP4로 반발 끝날 겁니다. 그거를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고 URL 넣으시면요. 그 MP4 그대로 다운받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시고 음악을 찾고 싶으시면 MP3를 검색해보세요. 그 블로그 같은 데 가셔서. 물론 MP3가 없는 페이지 다 찾아줍니다. JPG나 MP4를 찾아야 되고요. 찾으셨죠? 나오죠? 예, 거기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 MP4. 컨트롤 F입니다. 예, 컨트롤 F. 그러네, 컨트롤 F입니다. 예, 아니, 여기서 컨트롤 F 안 되면 컨트롤 G로 하셔도 돼요. 찾아보세요, 컨트롤 G로. 네, 나오시죠. 거기서 그 소스, 바로 그 주소 소스를 찾아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URL에 넣으면은, 그 JPG나 MP4, 그리고 로가 나왔습니다. 안 되시면 제가 순시간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순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8가지 단축키를 꼭 외워두십시오.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크롬의 간단한 설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눌렀던 그 설정은 사실 진짜 크롬의 설정 창이 아닙니다. 크롬의 진짜 설정은 따로 숨겨져 있어요. 얼핏 보면 진짜 간단한 크롬 설정창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한테는 필요하고 인터넷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기 때문이에요.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좀 웹페이지가 제대로 돼 있는 걸 확인하는 그 디버깅하는 툴들, 그런 것들은 다 단축키로서 숨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익스플로러나 그런 거 안 쓰고 크롬으로 개발하는 이거 바로 이런 다양한 단축 도구를 다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중에서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크롬 콜론 /2번 플러그 인스를요, 이 URL 창에 넣어보세요. 이거를 URL 창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 주소창에 그대로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죠? 예, 플러그인 창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액티브엑스, 어도비 플래시, 그런 것들이 다 플러그인이라고요. 그것들이 내 크롬에, 내 컴퓨터에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나, 그걸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제가 맥이고, 제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거니까 좀 간단한데, 집에 가서 이 플러그인 쳐보면은 진짜 막 온갖 가지 쭉 다 나옵니다. 왜냐? 온갖 인터넷 뱅킹, 그다음 뭐 어떤 특정한 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 아니면 뭐 플래시, 실버라이트, 온갖 거 다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만 찾아야 하고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 보기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움직이는 광고 보기 싫습니다. 다음에서 광고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플래시 안 쓰면 됩니다. 아까 물론 제가 그 누르면 되게 할 수도 했지만 그거는 포괄적인 설정이거든요. 아예 그냥 다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도비 플래시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도비 플래시 있죠? 그 사용자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도비 플래시로 된 광고는 다 안 보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어도비 플래시가 거의 되면 요새 광고로만 쓰여요. 사실 이것만 활용 중지해놔도 거의 대부분의 광고는 안 봐도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거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다시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바꾸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셔서. 보통 여기서 웬만한 바꾸실 만한 게 보통은 이제 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정도만 이제 꺼두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꺼도 유튜브는 잘 보여요? 좀 마세요. 유튜브는 잘 보여요. 유튜브는 HTML5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새로 고침하거나 아니면 다시 키시고. 여기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나한테 쓸모없다, 무의미하다, 다 사용 중지시키시면, 다만 이제 모르겠다 싶으시면 건드리지 마시고. 다만 이 플러그인은 거의 대부분 건드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건 아닌데 추가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필수 기능은 아니에요. 추가 기능인데 거의 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웬만하면 사용 중지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켜두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불필요한 거 싹 다 써버리십시오. 그러면 웹이 좀 더 쾌적해집니다. 인터넷 더 빨리 됩니다. 불필요한 거 안 봐도 됩니다. 자, 크롬이 이렇게 강력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요. 플러그인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거 볼까요? 플래그스 한번 입력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크롬의 진짜 고급 설정들입니다. 그 아까 설정들은 그냥 말 그대로 사용자들을 위한 간편한 설정에 불과해요. 여기 경고창 보이시죠? 이런 실없이 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 경고 써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잘못 끄면 어떻게 망가질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여기 있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 1년 이상 사용하시다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사용법에 눈을 뜨이고 어떤 기능이 나한테 불편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불필요한 기능을. 그래서 꺼보시면 더 빨리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 건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딱 하나만 손봤지 그 외에 저는 손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시고, 다만 여기 보시면은 이 크롬 OS가 공용 OS 때문에 크롬 OS만 되는 기능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되는 기능이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PC에 사용하고 있으면 PC만의 기능이 있을 경우 확인해 보시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정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진짜 설정입니다, 사실. 크롬에는 이렇게 수많은 설정들이 숨어있는데요. 그걸 다 알고 싶어요.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알고 싶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크롬 URLC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엇이 나오나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예,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게 온갖 기능이 다 여기 있어요. 내가 이 그래픽 가속 기능을 사용하겠다, 어떤 메모를 깔았는지 확인하겠다, 내 크롬이 어떤 메모를 먹고 있느냐, 여기 온갖 구급 기능이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게 다만 한번 시간 심심하실 때, 평소에 하실 필요 없고요. 심심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웹브라우저가 돌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진짜 크롬의 고급 설정입니다. 그 설정, 여기 있는 설정은요,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필수적인 것만. 딱 편안하고. 그러면 이제 설정은, 그래서 간결한 거예요. 진짜 설정은 바로 이거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이란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예, 일단은 지금 잠깐 1교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